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저는 4월 2일에 하노이에 도착하여 4월 10일 현재 이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영상 제작 환경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언제 영상을 올리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하노이와 하이퐁에 머물면서 제가 느낀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택시비가 올랐지만 오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시겠죠? 기본적으로 택시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베트남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택시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기본 요금이 예전에는 6,000에서 8,000동 정도였고 100m당 2,000동씩 요금이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기본 요금이 20,000동이며 똑같이 100m당 2,000동씩 요금이 올라갑니다. 기본 요금이 올라서 그만큼 기본 거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딜 가시더라도 택시비가 예전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물론 택시의 경우이며 아직 그랩과 같은 공유 차량이나 렌트카의 가격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외국인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직까지 사기 택시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택시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투명하고 두꺼운 비닐로 안전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이 있는 미딩송다 맷지거리 주변이나 뚜렛 공원 근처의 롯데센터 주변에서는 이러한 택시들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의 정점을 찍고 점점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라서 그럴까요? 예전보다는 심각하게 길이 막히지 않아서 오히려 택시비가 조금은 더 적게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택시 회사마다 기본 요금이나 미터 요금의 책정이 각각 다른데요. 하노이에서는 20,000동인 기본 요금이 하이퐁에서는 8,000동에서 10,000동 정도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안기엠 근처에서 노이바이 공항으로 가실 때 택시그룹과 같은 대형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시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만동의 고정 비용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택시를 탑승했을 때 미터기 옆에 해당 내용이 공지되어 있는 택시는 항상 정액제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탑승해보니 해당 내용에 대한 공지표가 없었으며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이 금액으로 가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현재는 미터 요금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택시 회사에서는 아직 공항으로 가는 요금은 정액제로 받는 곳이 있는 것 같으며 호텔 리셉셔니스트들과 친해지신다면 저렴한 교통편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추천을 받았지만 영상 콘텐츠를 위하여 택시그룹을 지정하여 호출하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나 베트남도 정을 나누며 친해지게 된다면 많은 일들을 쉽게 해결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택시비는 오르지 않았지만 물가가 오른 것은 확실히 체감되고 있는데요. 여행객들이 베트남에 와서 한 번씩은 즐기게 되는 맥주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420 스페셜이 12,000동, 다른 맥주들이 일반적으로 10,000동 이하였지만 현재는 베트남의 편의점인 서클K에서 420 스페셜이 20,000동, 비아 하노이가 15,000동입니다. 물론 마트에서는 18,000동이나 13,000동으로 조금 더 저렴합니다. 또한 베트남에는 수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예전 가격들을 사진으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길거리의 작은 로컬 카페까지 음료 가격은 조금 오른 느낌입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베트남인들은 카페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 가격은 어떨까요? 하노이에 도착한 첫날 주변을 돌아보다가 5년 전에 우연히 들렸던 분짜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입에 반하여 하노이에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렸던 이름도 모르는 식당인데요. 여전히 작고 너저분한 식당이지만 절 보자마자 먼저 인사해주시는 아주머니가 반가웠고 분짜와 냄, 맥주까지 한잔하였지만 10만동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물론 이 식당은 호안기엠 호수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주변에서는 동일한 메뉴를 7에서 8만동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전 10만 동을 주고 그 집에 갈 만큼 좋아하는 곳입니다. 분짜만 드신다면 일반적인 로컬 식당에서는 3에서 5만 동 정도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 중에 또 한 가지 반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반미도 워낙 파는 곳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2,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훌륭한 아침을 드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1,000원짜리보다는 그래도 상점이 좋겠죠? 이와 같이 로컬 식당을 가신다면 물가가 올랐다는 느낌이 크게 오지는 않는데요.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 오픈하거나 주인이 바뀌어 재오픈되는 상점들은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는 로컬 상점들에 비하여 조금 비싼 느낌이며 조금만 고급진 분위기가 연출되어도 가격은 많이 비싸지게 됩니다. 하이퐁 지역에서는 시장에서 직원과 2명이 식사를 해도 45,000동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상가에 들어가서 먹게 되면 2배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에서 먹지 않은 음료까지 추가된다면 비용은 더 많이 들겠죠. 하노이에서는 조금 깔끔한 식당으로 가신다면 50만 동도 쉽게 넘기실 수 있으며 하이퐁도 반가오라는 한인 지역에서 한식 등과 같은 음식을 드신다면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로컬에서 식사하기 힘드신 분들은 베트남의 저렴한 음식의 메리트를 찾으시기 쉽지 않습니다. 호텔 가격이 이상하다. 하이퐁 지역의 경우에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가격이 오른 느낌이며 하노이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오른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호안기엠 주변은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하게 가격들이 검색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잘 보시면 예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전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느낌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예전과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아직 조식을 준비하지 않은 호텔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을 현지 로컬 스타일로 간단하게 즐기셔야 하겠지만요. 또 이상할 정도로 싼 가격으로 검색되는 호텔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숙박 검색에서 볼 수 없었던 대실 가격이 검색되는 것입니다. 호텔을 예약하실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셔야겠죠. 다만 현재 상황에서의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손님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방문한 호텔도 예전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하는 곳이었고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호텔들은 부킹닷컴과 같은 예약 사이트로 예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직접 방문하여 예약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인들이 외국인을 보는 시선. 제가 4월 2일에 베트남에 도착했으니 베트남이 전면 개방을 하고 약 보름 뒤에 들어간 것인데요. 현지에 도착하여 보니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유심을 사지 않고 책자만 의지해서 다니는 서양인부터 시작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백패커들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인들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클로와 같이 호객 행위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크게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날 들렸던 식당에서는 쿨하게 잔돈 정도는 받지 않기도 하며 전면 개방으로 인해 조금씩 살아나는 상권 회복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이퐁은 관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로컬 시장 같은 곳에서는 조금 시선을 끌기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징그러워 잘 먹지 못하는 오리알 요리나 고수를 비롯한 다양한 향채들, 냄새가 심해서 대부분 먹지 못한다는 분더우맘똠 등을 쩝쩝거리며 먹는 모습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며 웃곤 하였습니다. 호텔에서도 저와 동행한 통역에게 저녁을 대신 사다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청소할 때 팁도 받지 않으셔서 5만 동짜리 식사를 그냥 제가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호텔에서 세탁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에 와서 지금까지 느끼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 웃으면서 다가가면
베트남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은 대화가 조금 힘든 상대일 뿐이지 번역기를 쓰며 다가가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베트남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베트남에서 사기꾼만 만났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마치 한국이 베트남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월주의에 빠지셨거나 베트남에서 가지 말라는 곳이나 유흥가에서 만난 사람들을 가지고 모든 베트남인들이 그렇다고 성급하게 일반화하시는 분들이죠.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편견 없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나쁜 사람들은 많고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여 국제결혼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체크를 하며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서 웃으며 인사를 해주고 집에 초청하여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꺼내어 선물도 주고 가는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자신의 차로 호텔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물가가 조금 오르고 많은 상점들이 달라졌으며 수없이 빵빵거리던 경적음이 조금 줄어들고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아직 획일화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하여 현지인들도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다가가고 친구라고 느껴지는 상대에게는 웃음과 정을 아끼지 않았으며 수많은 카페에서 여전히 차 한 잔의 여유와 소통을 즐기고 다시 해외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가족을 배웅하기 위하여 온 가족들이 공항으로 몰려오고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자식들을 걱정의 눈빛으로 마중 나오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사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과 여성의 가족들이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느끼게 해준다면 여성분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바로 현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로 만들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욕심을 조금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